그 저한테 제가 그 카다로그 미팅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매출 극대화를 숙제로 주셔 가지고 카다로그 미팅 말고 매출 극대화를 제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이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건이 매출 올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출을 올려야 돈이 되고 인제 돈은 곧 PB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영업하기 전에 회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잘 보였었어요. 뭐를 하는 게 돈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렇게 챕터별로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할 그 뭔가 제가 해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발동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지영 리더님이 진짜 많이 쓰시는 얘기 중에서 "수치만 채워내면 운과 기적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자였었어요. 제 아메 사업 처음 할 때 저는 이제 목표가 있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지켜냈던 게 뭐였냐면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들어간다가 1번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아메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9시 부터 6 시까지 공무원 아메이를 했었었고 공무원 아메이를 하면서도 꼭 했던 게 미팅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저는 뭐를 했냐면 3명 만나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미팅장 갔다 와서 3 명은 무조건 만난다. 그거를 목표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을 이제 어떻게 하면 띄워야 되나 이거는 제 목표가 있을 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목표가 2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벌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결단하고 나서 다른 건 모르겠고 20만 원 벌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이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만 6천 원 받았어요. 첫 달에. 제 첫 그래서 그 했던 PB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180만 PB 했어요. 저희 수익 구조에도 전혀 없는 건데도 180만 PB 해서 20만 6천 원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계속 뛰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목표가 뭐였었냐면 GP 때였어요, GP 때. GP를 가야 되는데 이틀 남았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이틀쯤 남았을 때 240만, 250만 정도 PB가 모자랐어요. 돈으로는 약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한참 바디킬러를 제가 해 가지고 성공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딱 두 번째 보던 회계 사무실 뚱뚱한 여직원한테 두 번 딱 봤거든요. 가는 길에 "내가 니네 집 가는 길에 가는 길이다." 하면서 태워다 준다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뜬금없이 커피 한 잔 하자고 커피숍에 잡아 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서 "네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나랑 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제가 그날 약속 잡고 그다음 날 인바디 측정해서 말일 날 마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그 240만 PB 이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400만 원 이상을 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GP가 너무 가고 싶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메랄드 갈 때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그룹에서 뭐를 했냐면 5-3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 띄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가 제 이제 3번 주자가 GP까지 딱 하고 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3 번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5-3-2로 엄청나게 진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걸 팔 수 있었던 건 에메랄드를 해내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팔아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집중하는 명단에 예상 PB 그리고 사업 설명 명단, 회원가입 명단 이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적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게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보다 안 헐렁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적어 놔요. 내가 지금 집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세 레그는 어떻게 내가 펼쳐서 어떻게 소비자 관리를 할지를 그래도 많이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면 매출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든 브론즈 빌더를 하든 SP를 가든 GP를 가든 내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요. 근데 목표가 생겨지면 이게 내 스스로 자꾸 궁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프로모션을 저 초창기 진짜 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더블엑스 프로모션 할 때 몇십 개 팔았어요. 몇십 개. 100 개까지는 안 됐고 파트너도 그때 많지 않은데 하루에 저희가 몇백만 PB를 그때 띄웠던 기억이 나고 인덕션 프로모션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 인덕션 프로모션 했을 때도 제가 새벽 4시인가 줄 서 갖고 열 몇 대 전달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저는 프로모션이 있으면 이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오면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내가 많은 걸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 코어 소비자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532, 세븐솔루션, 건강 미팅, 요리 미팅, 뷰티 미팅, 북 미팅, 데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 집중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가가지고 요거를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마루타 같은 소비자가 되게 많아요. 제가 무슨 교육만 받고 오면 가서 얘기를 하고 저는 무조건 그분들이 할 거라는 확신하에 가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미팅, 532 미팅, 세븐솔루션 미팅, 건강 미팅이나 뭐 이런 미팅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즉시 당장 가가지고 그걸 프로모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말 잘 팔고 싶잖아요. 그럼 정말 잘 팔고 싶으면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건 학습이라는 거죠. 학습. 제가 정수기는 아메이를 결단하기 전에 샀고요. 청정기 퀸, 그리고 청정기 퀸, 인덕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SP 갈 때 이걸 다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영업하다 되게 어려울 때인데 이걸 다 살 수가 없었을 때였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 내 사업인데 500만 원만 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신랑이 그냥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500만 원까지도 안 쓰고 청정기 퀸 사고 한 3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제품 애용과 더불어 학습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그달부터 요리 미팅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P를 제가 그러고서 성취를 했겠죠. 성취를 하고 나서 279만 원의 캐시백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막 팔아봤어요. 막 팔아봤는데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써보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엑스 오메가3 유산균, 세제 제 요 네 개의 품목으로 SP는 그냥 갔었고요. 첫 해에 제가 GP로 마감했거든요. GP로 마감할 때 요 네 가지로만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많이 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정말 잘하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걸 갖다 계속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 플러스 학습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 행동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전유선 이사님하고 지금까지도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유선 이사님의 모든 소비자를 알고요. 모든 파트너를 다 알아요. 저분은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갔다 와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탱크화를 할 때도 계획적으로 되게 많이 했었고 학습하고 행동하고 피드백을 전유선 이사님이랑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러니까 왜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성장하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않았지만 전유선 이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같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하고 다 반드시 행동을 하고 나서 스폰서와 피드백을 받아야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은 매출을 좀 올리고 싶으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걸 그냥 아무거나 막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트렌드가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초기 사업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게 있지만 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트렌드에 맞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제일 잘했던 건 단 한 번도 시스템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잘 되든 못되든 계속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이글드림 그룹에서 뭔가 밀고 있는 그거는 항상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방을 후원하러 미팅장을 갔는데 그때 한참 저희 그룹에서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에 대해서 이걸로 다이아몬드 가신 리더님이 계셔서 이걸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팅
미팅을 자주 나오지 않는 저보다 높은 핀의 리더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오래 지켜봤거든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팀에서 시스템에서 지금 밀고 있는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32 바디키, 디톡스, 키 성장 그리고 면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했을 때는 이걸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그냥 아는 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게 세븐 솔루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강의는 아니더라도 누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건강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세제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세제를 하려고 보니까 20만 원어치 누가 주문을 하니까 팔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강 미팅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윤영미 스포서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축이 이동했다. 저희는 예전에는 20대, 30대들이랑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120세까지 살기 때문에 50대, 60대 정년한 그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50대, 60대를 위한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저는 그 김윤경 리더님 어머님 46세 혼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팀에는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도 지금 한 200살까지 사실 것 같은 전인수 리더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전인수 리더님이 그 전에 아프셔서도 그랬지만 계속 50대, 60대, 70대들이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고지혈, 뭐 고혈압, 대사질환, 그리고 뭐 전립선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가서 윤영미 스폰서님이 그게 트렌드라고 하셨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한국에서 제일 사업 잘하는 그분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아메이 매출의 50% 이상은 뉴트리라이트여야 사업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상담받을 때 뉴트리라이트 매출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아티스트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조금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탑리더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뉴트리라이트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요리 미팅. 초창기에 우리는 건강을 너무 잘할 수도 없고 뷰티를 너무 잘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너무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퀸을 산 그달부터 요리 미팅을 했거든요. 4명, 3명, 4명도 했었지만 뭐를 많이 했냐면 0.5 요리 미팅을 했었어요. 아메이 그 저기 파트너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0.5 요리 미팅은 뭐냐면 내가 1대1로 가서 요리를 3개, 4개, 5개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5천 원밖에 받지 않았었고 가끔은 받기 좀 민망할 때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민망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막 몇 개씩 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잡채 하나, 수육 하나, 뭐 이렇게 쉬운 거 시폰 케이크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0.5 요리 미팅도 많이 했었고 1대1 요리 미팅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늘어서 1대 다수가 되고 집들이 요리 미팅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킹 수업도 따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런 요리 미팅을 했을 때는 해야 될 거는 2부를 해야 된다. 저는 뭐 환경 호르몬이 됐건 건강 미팅이 됐건 뭐가 됐든 요리만 하고 먹여서 끝내는 거에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 미팅은 제가 SPT 이후로 거진 안 했던 것 같아요. SPT 뷰티 미팅을 왜 했냐면 지금은 그렇게 피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부가 엄청 안 좋았었어. 근데 어떤 형제 파트너 리더님이 SP가 너무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하기 싫은 걸 하나 하면 된대. 본인이 제일 하기 싫은 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뷰티 미팅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무식하게 문질러 댔는지 그렇게 뷰티 미팅을 하고 오면 팔이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뷰티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전달 못했어요. 그때는 팩만 그렇게 많이 전달했던 기억이 나요. 2만 원짜리 팩, 2만 원짜리 팩. 해주면 2개는 사더라고요, 팩을. 그리고 지금껏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이 북미팅을 그러니까 음식이 나다 이전부터 저희는 북미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전체 서머리 그러니까 그때 정문숙 스폰서님 이하로 처음 갔을 때부터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 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미팅 전에는 저희가 전 1시간 먼저 가서 전체 북미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카다로그 미팅, 뉴트리라이트 가이드북, 그리고 데몬 이런 것 중에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그 트렌드에 맞는 필살기를 하나씩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필살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례 공유인 것 같아요. 사례 공유. 뭐 어떤 분들은 뭐 0.00 몇을 거르고 이런 거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정수기하고 청정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때까지 말할 거니까 빨리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청정기는 폐하고 관련돼 있고 정수기는 그 신장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두 개의 장기는 뭐가 안 되냐면 재생이 안 되는 장기예요. 나빠지면 우리 콩팥 이식 받아야 되고 폐 이식 받아야 되는데 폐는 죽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해줄 수 없는 게 폐고 정수기 그러니까 콩팥은 두 개니까 어쩌다 하나 받을 수는 있는데 잘 아무도 안 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비염은 사례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 드려요. 그리고 정수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이신 분이 정수기 바꿔서 혈당이 떨어졌던 사례도 있었었고 저희 파트너가 애가 넷인 파트너가 계세요. 근데 거기 애가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 아프다 하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핀이 높았을 때도 아니었어. 근데 그 파트너한테 그냥 당장 정수기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위약금이 20 얼마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도 바꿨었고 그분의 동생분이 임신했을 때 임신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이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암인 소비자, 암이다, 어디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정수기 먼저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키를 마른 사람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디톡스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키성장은 애가 키성장 할 사람만이 필요하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를 해요. 사례를 얘기해 줘요. "아 제 소비자 누가 요번에 키가 컸잖아요. 누가 살을 뺐어요. 디톡스에서 뭐가 좋아졌대요." 이런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60대 중반에 자기는 애들도 다 컸어. 근데 소비자로 온 애기 엄마가 키 때문에 고민한대.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거 뭐 당뇨가 있대, 고지혈이 있대 이런 얘기를 하고 좋은 이제 사례들을 계속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관리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해 줘라. 청정기 사시는 분은 저는 한 3 년, 4년 정도 되면 클린 서비스 한번 무료로 해 드리고요. 정수기 왜 필터 갖고 가서 사용 내역 같은 거 잘 뽑아서 우리가 잘 사용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고 퀴는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요리 미팅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소비자들은 방치하는 소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저희 언니가 그 재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데 가서 퀸 세트 중에서 몇 개를 주워 갖고 왔는데 주워 온 게 50만 원어치였었어. 모르니까 대형 프라이팬 버리고 스티포트 버리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몇 분 전에 나갔는데 제가 늦게 나간 거 더 먼저 가 갖고 그걸 못 주워 왔다고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퀸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줘야 된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10-10-10을 하면 지금 인제 곧 하반기로 인제 더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상반기예요, 지금 상반기. 근데 상반기에 지금 천만도 중요하지만 다져지는 브론즈 빌더가 돼야 되는데 내년 PB를 지금 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예요. '내년에 내가 파운더스를 간다. 내년에 보석핀을 간다.' 근데 내년에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미리미리 6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놔야 내년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년 PB를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브론즈 빌더를 완성한다.' 그래서 세 레그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나누어서 사업을 해요. 지금 브론즈 빌더가 되려면 이 그 60만 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을 월수 넣고 B라는 사람을 화목을 넣고 C라는 사람을 금토로 넣든지 해 가지고 세 레그에 내가 그 날짜를 갖다가 똑같이 분배할 필요가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제 그런 지금 직장인이라고 해 놨는데 직장인이어서 금토를 넣은 건 아니고요. 왜 우리가 미팅이 있는 날 있잖아요. 미팅이 있는 날은 저는 소비자 관리. C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A, B는 이 사람하고 내년에 핀을 가야 되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올인을 해요. 최소가 이틀이고 3일 이상을 만나내자가 제 목표거든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왜 사이드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이드 400, 사이드 몇, 이 사이드를 해야 되는 이 C 같은 경우는 미팅이 있는 날, 그리고 날 시간이 조금 써도 되는 날, 그런 때 이분들하고는 사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쉬는 날 하루라도 상담을 스폰서님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 상담을 받는 파트너하고 그렇지 않은 파트너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아쉬운 게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소비자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소비자가 없으면 AP에서 가서 앉아 있어라.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저희 AP에서 주순 소비자 엄청 많거든요. 그냥 뜨는 PB들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슨 수를 써서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하이에나처럼 이제 막 사람을 찾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아서 딱 저기 하면 내가 쪼끔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수기 필터 교환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맨즈 에너지팩을 2년 넘게 계속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P를 가서 보면 좋고, AP에 가서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보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 보시면 많이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 매출을 띄우고자 하시는 분은 집에 있지 마라. 집에 있지 말고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내가 만날 사람 없어? 그러면 책 가지고 나가서 카페라도 가서 앉아 계세요. 키즈 카페라도 가서 앉아 계시고, 지금 키즈 카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길거리 쇼핑이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지만 제가 초창기에 저도 만날 사람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었어요. 수영장, 딸내미 수영장을 제가 이틀씩 픽업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절대 말하지 않아요. 뭐 했냐면 책 놓고 펴고서 읽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냐고. 그래서 미팅장에 조인됐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소개를만 우리는 받으면 되니까 가끔은 연출이 필요한 게 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관리 능력이 있으면 사업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속적인 학습을 잘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빛으로 능력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해낸다면 충분히 소비자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모두 모두 핀업합시다. 화이팅!